이 자료는 찰스 세브런스 박사의 저서 Python for Informatics와 관련된 자료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3.0 방식으로 보호되고 배포됩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조건부 실행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조건부 단계란 조건식의 계산 결과가 참일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 문장들을 말합니다. 변수 x에 대하여 10보다 크면 스몰러, 20보다 작으면 비거라고 프린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이 프로그램을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왼쪽 그림과 같이 됩니다. 여기에서 10보다 작다라는 것은 조건식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조건식은 true, 즉 yes라는 결과를 주며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false, no라는 결과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x가 5이며 조건식이 만족이 되므로 조건식의 계산 결과는 참이 되고 프린트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는 단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if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if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머리 부분은 if로 시작하고 조건식 그리고 콜론으로 끝이 납니다. 몸통 부분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문장들의 블럭으로 구성되며 if의 몸통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if보다 한 번 더 들여쓰기를 합니다. 좌측의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파이썬으로 옮기면 우측의 프로그램과 같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 경우에 x가 5인 경우에는 첫 번째 if문의 조건식의 결과가 true로 되고 몸통 블럭이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스몰러가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if문의 경우에는 x가 5이므로 x가 20이라는 조건식의 결과는 false로 되며 print bigger라는 문장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좌측에서와 같이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 하며 일반적인 문장은 직사각형으로 조건식을 테스트하는 문장은 마른 목골로 나타내며 화살표로 문장의 연결과 수행 순서를 나타내게 됩니다. 두 값의 대소 또는 같음을 비교하는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서 보이는 표는 파이썬에서 비교 연산자를 나열을 한 것인데요. 맨 첫 번째로 이 less than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작을 때 true 값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false 값을 주겠죠. 그 다음은 less than or equal 연산자인데요. 이것은 수학에서 그 같은 이름의 연산 부호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부호는 less than 기호와 equal 기호를 스페이스 없이 붙여서 타이핑을 해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 greater than 연산자와 greater than or equal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qual 기호를 두 번 붙여 쓴 이 연산자는 equal to 연산자인데요. 두 수가 같은 경우에는 true, 다른 경우에는 false를 돌려주게 됩니다. equal 기호를 하나를 쓰면 이것은 대입 연산자로서 equal to 연산자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산자는 not equal 연산자인데요. 느낌표와 equal 기호를 붙여 써서 표현합니다. 이 연산자는 앞서의 equal 연산자와 반대의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즉 양쪽의 숫자 값이 다른 경우에는 true를 돌려주고 양쪽의 숫자 값이 같은 경우에는 false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비교 연산자와 and, or, not 같은 논리 연산자를 조합하여 부울 표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울 표현식은 true나 false 같은 논리 값을 돌려주며 조건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들을 적용하여 다양한 조건식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조건식을 if문에 적용하면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그러한 단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예제 프로그램의 중간에서 요 if문을 한번 보죠. 여기에서 x less than 6 그 다음에 print less than 6 뭐 이런
if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x는 5이므로 5는 6보다 적게 되고 이 조건식은 true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if가 데리고 있는 이 몸통 문장, 즉 print less than 6가 실행이 되어 화면에는 less than 6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 예제를 가지고 어떠한 순서로 프로그램 문장들이 수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if문의 몸통에 한 개의 문장만 들어갔지만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어서 블럭 전체를 if문의 몸통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덴트의 정도, 즉 들여쓰기의 정도를 같은 정도로 하면 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의 예제를 보시면 이 들여쓰기가, 즉 인덴트가 같은 정도로 된 이 세 개의 프린트문은 하나의 블럭을 형성하고 이 블럭이 if문의 몸통으로 됩니다. 따라서 요 if의 조건식이 참일 경우 이 몸통 블럭이 수행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x가 5이므로 이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 되어 이 몸통에 있는 3개의 프린트문이 실행되며 스크린에서 이것과 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if의 몸통 블럭이 수행된 후에 어떤 문장이 수행될까요? 당연히 몸통 블럭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차례대로 수행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if문에서도 이 세 개의 프린트문을 몸통 블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if문의 경우 5는 6이 아니죠. 그래서 이 조건식은 거짓이 되고 if의 몸통 블럭에 있는 문장들이 수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몸통 블럭을 건너뛰어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문장이 수행됩니다. 이와 같이 if문에 있어서는 조건식을 테스트하여 그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즉 참인 경우에는 if문의 몸통 블럭을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거짓인 경우에는 이 몸통 블럭을 건너뛰게 됩니다. 즉 건너뛰고 그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파이썬의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들여쓰기, 즉 인덴트가 중요하게 됩니다. if문, while문, for문의 다음 문장, 즉 콜론의 바로 뒤 문장부터는 들여쓰기를 늘립니다. if문, while문, for문의 다음 문장, 즉 콜론의 뒷 문장에는 들여쓰기, 즉 인덴트를 한 칸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즉 들여쓰기를 추가함으로써 if문이나 while문, for문의 몸통 블럭을 표시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문장들을 하나의 블럭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들여쓰기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블럭이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줄입니다. 즉 if나 while이나 for문의 수준으로 들여쓰기를 줄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 행은 프로그램 수행에서 무시됩니다. 즉 들여쓰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석은 무시되고 들여쓰기와 전혀 무관합니다. 들여쓰기, 즉 인덴트를 하기 위해서 탭과 공백을 섞어 쓰게 되면 혼동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인덴테이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텍스트 에디터의 경우에는 탭을 자동으로 공백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탭을 쓰지 않고 공백으로 인덴테이션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덴테이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 부분 전체가 하나의 블록입니다. 그리고 인덴테이션이 한 번 된 요 문장 블록이 있고요. 즉 요 부분은 if의 몸통 블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덴테이션이 일정하게 한 번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블럭은 포문의 몸통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문은 인덴테이션이 2번 되어 있는데요. 이 프린트문은 if문의 몸통 블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블럭은 여러 개의 다른 블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즉 블럭들 간의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프로그램 예제를 보시면 여러 개의 코멘트와 빈 줄, 빈 행이 섞여 있는데요. 이것들은 인덴트와 전혀 무관합니다. 즉 블럭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블럭은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if문의 몸통 블럭 안에 다른 if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if문 구조를 중첩된 구조 또는 네스티드된 구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바깥쪽의 if문이 먼저 수행이 되고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몸통 안쪽에 문장이 수행되어 if문이 수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x가 42이므로 x가 1보다 크고 조건식이 참이 되며 if문의 몸통 블럭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안쪽 블럭의 if문이 수행되고 이 조건식의 참 거짓에 따라 안쪽 if문의 몸통 블럭의 수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x가 42인 경우에는 이 안쪽 조건식, 안쪽 if문의 조건식도 참이 되어 몸통 블럭에 있는 프린트문이 수행됩니다. 이러한 중첩된 구조에 있어서는 가장 안쪽에 몸통 블럭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바깥쪽의 모든 if문의 조건식들이 true, 참값을 가져야 합니다.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에 각각 다른 일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x greater than 2라는 조건식이 있는데 이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bigger라고 프린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t bigger라고 프린트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T자형의 갈림길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조건식의 참 거짓에 따라 어떤 문장을 수행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if, else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if문과 else를 결합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프로그램 예제를 보면 이 조건식, 즉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if의 몸통 블럭, 즉 print bigger라는 프린트문이 수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이 조건식이 false인 경우, 즉 거짓인 경우에는 이 else의 몸통 부분, 즉 print smaller가 프린트 됩니다. 이 조건식에 따라서 양자택일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if의 몸통 부분을 수행하거나 else의 몸통 부분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if, else 구조에 바로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print all done이 수행이 됩니다. 오른쪽에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살펴보면 x가 4이므로 x가 2보다 크다는 조건식은 true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if의 몸통 블럭이 되는 print bigger가 실행이 되고 if else 구조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 즉 print all done이라는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갈라지는 구조를 세 가지 이상의 방향으로
특정한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if, elif, else 구조가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일련의 조건식을 테스트해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 몸통 블록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보면 조건식을 연달아 테스트하게 되어 있고,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해당 구문의 블럭을 수행하게 됩니다. 블럭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if, elif, else 구조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 구조의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일 조건식의 결과가 false로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 조건식을 테스트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그 구문의 몸통 블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의 몸통 블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쪽의 조건식의 결과가 false여야 되고 몸통 블럭의 조건식이 true여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식의 결과가 false인 경우 else 블럭이 수행됩니다. 왼쪽의 프로그램은 오른쪽의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if, elif, else 구조를 적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if문과 elif문이 각각의 조건식과 몸통 블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else문이 나오고요. else의 몸통 블럭이 따라오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x의 실제 값을 대입을 하여 프로그램이 어떠한 순서로 수행되는지 알아봅시다. x가 0이므로 if의 조건식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if 이하의 몸통 블럭 print small 문장이 수행이 되며, 이 몸통 블럭이 수행되고 난 이후에는 if, elif, else 구조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오른쪽에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보면 x가 0인 경우에 if의 조건식이 true가 되고, 즉 참이 되고, if의 몸통 블럭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if, elif, else 구조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5인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x가 2보다 작다는 조건식은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elif 이하의 조건식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x가 10보다 작다는 조건식이 참이 됩니다. 따라서 elif 이하의 몸통 블럭을 수행하게 됩니다.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x가 5이므로 첫 번째 조건식 x가 2보다 작다는 if의 조건식인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if의 몸통 블럭은 수행되지 않고 건너뛰게 됩니다. 그 다음에 elif의 조건식을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이 조건식은 참이 됩니다. elif의 몸통 블럭이 수행됩니다. 물론 몸통 블럭이 수행되고 난 이후에는 if, elif, else 구조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x가 20인 경우로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if의 조건식, elif의 조건식이 모두 다 거짓이 되며 if의 몸통 블럭과 elif의 몸통 블럭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else 이하의 몸통 블럭을 수행하게 됩니다.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x가 20인 경우에는 if와 elif의 조건식이 모두 false가 되어 if와 elif의 몸통 블럭을 건너뛰게 됩니다. else 이하의 몸통 블럭 print large를 프린트하게 됩니다. if, elif, else 구조에서 else의 몸통 블럭이 수행되기 위한 조건은 위쪽에 나오는 if와 모든 elif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if, elif, else 구조에서 else는 선택사항입니다. 즉
else 구문은 없어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 예제에서는 if와 elif만 있고 else는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if, elif, else 구조에서 가운데의 elif 구문은 여러 번 반복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elif, else 구조에서 중간에 elif 구문은 여러 번 반복이 되어도 됩니다. 구조에 있어서는 위쪽부터 차례대로 조건식을 테스트하여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 if나 elif의 몸통 블럭을 수행하게 되고, 만일 모든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 else의 몸통 블럭을 수행하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프로그램에는 각각 어떠한 경우에도 수행될 수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왼쪽 프로그램을 보면 x가 2보다 작은 경우 print below 2라는 문장이 수행이 되고 if, elif, else 구조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만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print 2 or more라는 문장이 수행이 되고 if, elif, else 구조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죠. 따라서 모든 경우, 즉 x가 2보다 작은 경우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else의 몸통 블럭 print something else 문장은 수행될 수 없습니다. 오른쪽 프로그램에서는 두 번째 elif 문장 elif x가 10보다 작다와 그 몸통 블럭 print below 10이 수행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식 x가 10보다 작다가 나타내는 범위가 바로 위에 elif 문장 x가 20보다 작다가 나타내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try except 구조는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오류를 복구하는 동작을 설정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try except 구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위험한 코드 부분, 즉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 부분을 try와 except로 둘러쌉니다. 그리고 except의 블록으로서 오류에 대응할 수 있는 동작을 코드로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try except 구조가 실행이 되는 경우에 만일 try 내부의 코드가 실패할 경우, 즉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except 블록으로 점프하여 오류를 대응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만일 try 내부의 코드가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except 블록은 건너뛰게 됩니다. 왼쪽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에 문자열을 인티저 값, 즉 정수값으로 변환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int 함수는 int 함수의 인자인 astr이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문자열이므로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류를 발생하고 트레이스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류가 난 이후의 문장들은 더 이상 수행되지 않게 됩니다. 즉 프로그램이 완전히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행되던 프로그램이 오류가 발생하여 멈추게 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CPU는 일단 정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CPU는 더 이상 명령어를 수행하지 않고 다음에 어떤 명령어를 수행할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수행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CPU는 멈추게 되고 더 이상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PU는 다음 명령어를 기다립니다. 앞서의 예제 프로그램에 try except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부분을 try와 except로 둘러싸고 except의 블록으로서 오류에 대응하는 코드를 포함하였습니다. astr에 실제 hello bab이라는 문자열을 대입하였을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이 될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즉 try 부분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int 함수에 인자로서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문자열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첫 번째 예에서는 ASTR에 hello 밥이라는 문자열을 대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try의 블럭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int 함수에 인자로서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문자열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except의 블럭으로 점프를 하여 istr equal 1이라는 문장이 수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ASTR에 1, 2, 3이라는 문자열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try의 블럭에서 아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except의 몸통 블럭을 건너뛰어 다음 문장이 수행됩니다. try except 구조에서 try의 블럭에 여러 개의 문장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어떠한 문장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try의 블럭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숫자로 변환하는 예제인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변환하는 코드를 try의 블럭으로 집어넣습니다. 또한 오류가 생겼을 때 취할 동작을 except의 블럭으로 집어넣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42라는 문자열을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오류가 없이 수행이 되겠죠. 그러나 42라고 영문자로 문자열을 입력하였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except의 블럭이 수행되게 됩니다. 연습 문제로 급료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에게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하여 1.5배의 시급을 지급하여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게 되고 프로그램에서는 40시간까지의 근무 시간에 대하여 원래의 시급을 적용하여 주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시급의 1.5배에 해당되는 시급을 적용하여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사용자가 숫자가 아닌 문자열을 입력하였을 경우에 이것을 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try와 except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try와 excep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예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3장의 요약입니다. 비교연산자를 이용하면 다양한 조건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논리연산자는 논리표현식을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중요합니다. 같은 정도로 들여쓰기가 된 문장들은 하나의 블럭임을 나타냅니다. if와 if-else 구조를 사용하여 조건부 실행 단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또한 중첩될 수가 있죠. elif 구조에서는 여러 개의 조건식 가운데 true 값을 돌려주는 조건식에 대한 블럭을 수행하게 됩니다. try except 구조는 오류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if elif 구조에서는 조건식의 포함 관계에 따라 수행되지 않는 코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건식의 포함 관계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3장을 마치겠습니다.